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시작을 했다가 오전에 상승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장막판 기관의 매수세 확대로 소폭 오른 3,236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팔자세를 유지했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전날보다 1%가량 빠진 1,035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은 한때 달러당 1,157.3원까지 올라서 장중 기준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대장주인 삼성전자만 빨간불을 켰고 또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에서 HLB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메타버스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날 상장한 증강현실 기술 기업이죠. 넥스트가 오늘 따상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리저리 출렁이는 시장 탓에 멀미 나시죠. 1시간 동안 저희가 종목 해결사 전문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종목을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잡한 머릿속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튼튼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네, 어제 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코스피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장중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말 네. 그대로 정말 조금 흔들렸고요. 네네.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네. 과거에 흔들렸던 이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10년 동안 통틀어 보게 되면 중국 시장 빠질 때 우리나라 시장 더 많이 빠진 경우는 많았거든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더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이 3% 이상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리고 이틀 동안에 폭락이 나왔고 오늘도 흔들림이 나왔는데 오히려 아침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장중에 좀 밀렸다가 다시 막판에 들어주면서 플러스가 났는데 이미 벌써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거였으면은 이미 벌써 지난주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서 중국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더 박살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가 더 크게 빠졌을 텐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자, 코스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별로 변동성이 심하질 않아요. 자, 요 흐름과 제가 과거에 있는 차트들 몇 가지를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흔들리는 지금 시장의 모습과 불과 한 이때가 언제죠? 이때는 2019년도네요. 이거 떨어지는 거 봐봐요 한번. 2019년도는 이랬고요. 쭉 돌려서 이때는 2017년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 잔잔한 수준이에요. 지금 움직이는 수준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 정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 흔들리는 흐름이고요. 이전에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변동성이 심하게 아주 정신없었죠. 하루 급등 나오고 하루 급락 나오고 올라가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빠질 때는 아주 그냥 폭락 나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서 20, 30% 종목들이 박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가면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60%, 70% 빠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는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많이 빠지게 되면 또 이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빠지면 또 급등도 나오고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흐름이 계속 이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흔들려도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죠. 뭐 내일 돼서 뭐 변동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3,200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그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강하고 지금 유럽 선물도 지금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또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을 따라하기보다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맞춰가지고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될 때에서 이제 얼마나 또 강세를 좀 주면서 움직일까.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인 거지.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든 뭐 중국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이제 차이나 리스크에 큰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청담 러닝이라든지 또 이런 LG 생활건강과 같은 중국 관련주도 심지어 1% 정도 올랐더라고요. 반등 나왔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 관련 ETF라든지 이런 ETF에 불꽃 매수에 나섰다 이런 기사를 또 봤거든요. 근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의 하나가 지금 송두리째 지금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빠질 때 쌀 때에서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굴뚝기업들 있잖아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굴뚝 기업들, 뭐 현대제철, 뭐 포스코, 시가총액이 좀 큰 애들이 많이 빠지면 말 그대로 불꽃 매수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거나 혹은 상장 폐지가 위험이 있는 종목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 ETF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언젠가 오르겠지? 그래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진짜로 송두리째 그쪽 섹터들이 뽑혀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타성으로는 뭐라 하지 않겠는데 중장기적으로 그거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ETF가 지금 1% 났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항생지수랑 중국 지수가 반등에 나섰어요. 항생지수는 한 1점 몇 프로 올랐고 중국 지수는 많이 빠졌다가 뭐 0.5%로 좀 축소를 했는데 아직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쪽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졌죠. 해외 투자자들이 자산을 크게 넣었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역시 중국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 때문에 갑자기 하나의 산업의 근간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떠안지는 않을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아마 투자금들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저가 만약에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 왜냐면은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리스크를 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이 빠져가지고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중국 시장을 제외한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뭐 한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ETF 하지 마시고요. 국내에 있는 차라리 좋은 종목들을 잘 저점 매수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복귀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날카로운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크릿 원정대인데요. 오늘 저희 함께 하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시크릿이라는 이름처럼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방역수칙 준수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인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시크릿 원정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크릿 원정대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유 에이텍이요. 네, 대유 에이텍 종목 예, 비중하고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1,550원에 60%예. 아, 1,550원에 60%라고 하셨는데 예.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현재로 21선이 깨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걱정이 좀 되네요. 비중이 아. 좀 많다 보니까. 네, 비중이 좀 많으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대응 예. 전략 바로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대유에이텍 예, 매수 단가가 굉장히 뭐 높은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좀 불안하실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생기는 부분들을 봐서는 일단 저 부분에서 일단 물량 소화가 된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팔아먹었는지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일단은 얘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 쪽이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뭐 실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에서 좋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바닥에서 뭐 작년도부터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길게 봐서도 바닥에서 돌려 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박스권 이렇게 요 모양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딱 그 중간이에요. 중간이라서 밀리면 얼마든지 1,300원은 밀릴 수가 있고 올라가면 또 얼마든지 또 1,7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위에 두 개의 윗꼬리가 길게 생기는 걸 봐서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더 밀릴 거는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1선이 지금 살짝 이탈을 했잖아요. 뭐 예. 살짝은 이탈했지만 내일이라도 조금이라도 1%만 올라가도 다시 21선을 올라타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21선에서 지금 간드랑 거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에 돼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요 며칠 동안 그렇게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없고 그냥 옆으로 횡보 내지는 살짝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보로 볼 수도 있고 조금 조정받았다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일에서 미국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21선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도 올라탈 거예요 아마. 얘도. 네. 근데 올라타도 지금 윗꼬리에서 물량들이 지금 나간 걸 봐서는 얘가 강력하게 1,700원 이상으로 뚫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어렵겠죠. 예. 가능성은 이렇게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지수가 확 미쳐갖고 지수가 갑자기 3,500으로 뻘쩍 뛰면 그러면 예. 가능하겠죠. 그렇죠. 코스피가 3,500으로 그냥 하루 만에 한 3, 4%가 코스피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1% 빠졌는데 내일 5%, 6%, 7%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위로 그냥 다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뭐 대유에이텍도 얘도 1,600원, 1,700원은 그냥 바로 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진짜 희박하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물론 뭐 가능성은 그래도 뭐 5%는 우리가 열어두자고요.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초급등을 한다. 그럼 내일 당장 급등을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올라와도 한 1,500원 혹은 1,550원 요 정도 반등을 줬다가 여기 윗꼬리에 있는 물량들이 걸렸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밀려서 또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에서는 지금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예. 이러다가 만약에 8월 달 가갖고 조정이 3,200이 아직 안 깨져서 그런데 그리고 내일도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별 걱정이 뭐 단기간은 없지만 또 8월 달 가갖고 만약 지수가 다시 흘러내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 우려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비중은 많은데 매수 단가는 1,550원인데 얘가 1,300원이 깨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차라리 나중에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싸게 1,300원대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3,400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신고점을 갈 때 그때에서 차라리 쫓아 들어가도 쫓아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지금 박스권이니까 매수 단가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서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을 한 1,55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요 며칠에 똑같이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시장 며칠 좀 조정받았죠. 예. 그럼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폭등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반등을 줄 때 얘도 1,500원, 1,55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만약 예. 흔들리게 되면 더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기 대응으로는 이 비중이 지금 60%로 다소 좀 있는 편이시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비중 조절을 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지금 TV가 켜져 있으면 예, 그 소리를 예, 예. 줄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네, 소리 줄여주시고 화면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초록뱀요. 초록뱀이요. 예. 네, 초록뱀 미디어 종목 맞으신가요? 예. 네, 초록뱀 미디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2,555원에 20%요. 2,555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딱 매수가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혹시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아, 이거 하면 오래됐어요. 한 6개월 됐거든요. 아, 6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1월 달에 했거든요. 네, 어떤 부분 오늘 궁금하실까요? 아, 예.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갈라는지. 전번에 2,800 얼마 왔을 때 한 네. 3,000원 간다 그래가지고 예. 안 팔았거든요. 그러게요. 7월 22일에 2,940원까지 갔었는데, 그럼 이 종목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초록뱀 미디어 작년에서 이제 1,300원, 1,400원대 한번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 많이 추천해가지고 상한가도 한번 맞아요. 먹고 한 120%, 140% 이렇게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팔면서도 조정받으면 1월 달 정도에서도 바닥을 치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었는데 올 1월 달에서 바닥을 쳤어요, 진짜로. 자, 타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작년 7월 달, 8월 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 제가 쭉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넷플릭스의 시장이 지금 꽉 차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투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투자도 들어올 거고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7월 달, 8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과 올 1월 달, 2월 달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3개월 전, 4개월 전에 이미 작년 7월 달, 8월 달에 이미 그 소식을 들었던 거고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를 좋게 보고 있고 현재로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갈 때 잘 팔았고 쭉 내려왔을 때에서 작년 12월 달, 1월 달에서도 또 추천했었어요. 초록뱀 미디어를. 그리고 좀 올라왔다가 제 예상은 원래 이렇게 해서 3월 정도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지금쯤이면은 3,000원이 뭐예요? 지금 3,400원을 돌파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의 그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과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빠지겠지만 얘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OTT 시장과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국내 기업도 OTT 시장을 좋게 보고 국내에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인도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미국, 유럽, 뭐 여기저기 남미 이런 데다 다 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 컨텐츠,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런 이제 회사들과 연예인 매니지먼트 하는 사업하고 있는 이런 초록뱀 미디어들은 앞으로의 그 역할들과 그다음에 그 사업의 확장성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 흑자 전환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엔 적자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흑자 전환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OTT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왕 지금 매수 가격이 2,550원. 그러니까 최근에 샀었으면 잘 산 거고 예전에 샀으면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 좀 지겨웠을 텐데. 예, 맞아요. 그렇죠. 한 6개월 됐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3,000원 이상에서 팔아야 되지. 여기서 던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을 보니까 이 수급이 지금 잠깐 꼬였거든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예. 지금 물량들을 한 60만 주 정도를 던지고 기관들도 한 80만 주, 90만 주 정도를 던졌는데 쟤네들이 예.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조만간에 그러면은- 들어올 거예요. 예, 한 3,000원까지는 가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3,000원이 아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죠. 예.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5,000원도 보는 종목이라 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서 이제 뭐 캐몬도 쫙 바닥에 있을 때 1,000원대 추천하고 나서 이것도 5,000원 본다라 그랬는데 6,500원까지 갔거든요, 결국은.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캐몬도 400%, 500% 올라갔는데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가격에서 5,000원까지는 그래도 보이는 큰 목표치는 보이지만 일단은 3,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다시 주시고요. 오래 기다린 것만큼 좀 조금 먹고 팔지 말고 3,000원보다 좀 더 비싸게 파세요. 아, 예. 그때, 그러려면 한, 얼마쯤 있어야 될까요? 시간은. 일단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봐서는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3,000원 예, 돌파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예, 한 번 더 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 오전 이 실전 매매의 정수에서도 초록뱀을 추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초버지라는 이런 댓글이 나올 정도로 네, 추천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올해 보유하셨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5,000원 이상에서 큰 수익 보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떤 정보 네, 가져오셨나요? 네, 유니테스트 네, 네, 23,500원에 네. 비중이? 30%. 예, 30% 갖고. 비중이 30%예요. 유니테스트 23,500원에 네. 30%. 딱 네. 오늘 종가랑 매수가가 같으신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되지 않으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한번 대응 전략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니테스트를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반도체 네, 장비 섹터를 공략을 하셨고 네, 네. 특별히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오른 거였는데 누가 권해서 사기는 했어요. 좀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서 샀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주식한 지 좀 몇 년 되셨죠?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는 건데. 아, 그냥 저는 대신 모르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위테스트가 지금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뭘 네. 알고 사셨나 싶어갖고 여쭤본 아니, 건데. 좀 많이 다시 좀 좋으면 음. 더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주식하는 게 아니고 남편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자, 왠지를 네. 좀 보게 되면 지금 차트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 일단 좋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기업에 대한 실적이 그동안 네. 죽을 썼다 그러죠.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내년서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제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보니까 네. 작년에 매출액은 1,235억, 그러니까 올해도 대동소이예요. 1,231억. 근데 내년에서 매출액이 2,684억으로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7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76억인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466억, 내후년에는 793억.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익이 영업이익이 많이 쌓이죠. 네. 당기순이익도 작년에는 12억밖에 못 벌었는데 올해는 73억, 내년에는 403억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일단은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컨센서스 때문에 작년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도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이제 DDR4라는 이제 램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 울고 먹은 지 2017년대, 18년대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DDR5로 이제 전환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제품들을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
네. 뭐 서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DDR5가 이제 올 하반기에서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전환이 시작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DDR4가 대부분은 이제 팔리는데 이제 조만간에 올 하반기와 내년에서는 DDR5로 교체가 되면서 램들이 이제 다 DDR5로 바뀔 거거든요. 컴퓨터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장비들은 이제 계속 그쪽을 새로운 데 맞춰가지고 또 매출이 또 다시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럼 선생님 저기 일진 디스플도 6억 개통인가요? 아니요. 일진 비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일진 디스플도 그거를 선생님이 권해가지고 지금 저희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게 은근히 몇 지금 하나를 더 달 물어보시는데 이거 먼저 유닛 테스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유닛 테스트. 그래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23,500원 사셨잖아요. 네. 27,500원까지 정고점까지는 그래 갖고 가세요. 완전 정고점은 29,300원인데 27,500원에서 29,300원 그 정도 라인으로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이거는 신고점으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얘가 뭐 돌파를 하고 움직이게 되면 다른 IT 부품주 뭐 일진 디스플레이 됐든 뭐가 됐든 걔도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걸 1년 정도 가져가는 건 어때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상담해 드리면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두 개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담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 얘가 돌파하게 되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흐름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닛 테스트 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좋은 매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 시장 고민,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이 유튜브와 문자를 통한 스피드 상담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빠르게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웅, 대웅은 대웅제약 뭐 이런 이제 지주사 회사인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간 종목은 몇 개 되질 않아요. 뭐 랩지노믹스 정도는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CJN이라든지 수젠텍, 뭐 바이오니아, 뭐 신풍제약 전혀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얘도 비슷해요. 대웅도 지금 뭐 신풍제약처럼 생겼고 그다음에 CJN처럼 생겼고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 섹터들의 그 바람이 좀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힘이 좀 매가리가 없습니다. 힘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교체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약주들은 실적도 나와야 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를 않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경기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소비도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려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올라갑니다. 그거 여러분들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분명히 저는 줄어든다 보고 있고 치료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서 저는 코로나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약주들은 실적도 나와야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약을 뭐 아니면 뭐 치료제를 팔기도 전에 코로나가 종식돼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올라갈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베팅을 걸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제약주 베팅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베팅 이쪽으로 걸지 말고 차라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도 꿈꾸시면서 소비주 쪽으로 차라리 보시거나 아니면 음식업종 소비주잖아요. 그렇죠? 음식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쪽에다 하시는 게 낫지 이쪽은 그냥 반등 나오면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은 TNL이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준 것 같네요. 매수 가격은 39,000원에 비중은 30%. 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저점이 37,000원짜리죠. 요 자리 깨지면 손절입니다. 이 자리 깨지면은 일로 떨어져요.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37,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올라가고 눌리고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42,500원 한번 팔고 45,000원 또 한번 파세요. 그런 식으로 올라올 때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을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단타 치고 있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올라오니까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같이 파세요. 올라오면 같이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ICD. 자, ICD 이번에 매수 가격은 16,687원에 비중은 20%. 뭐 그렇게 크게 물려 있는 부분들은 아니네요. 그렇죠? 뭐 마이너스 뭐 30% 40%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OLED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크게 열릴 거란 말이죠. 그 얘네들이 이슈가 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하루에 10% 20% 움직이는 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과거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ICD 한번 보세요. 한번 움직이면 바닥에서 움직이면 80%씩 움직여요. 여기도 움직이면 심심할 때마다 40%씩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40% 80%가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폴더블 폰하고 OLED 이슈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폭등을 안 하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때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80% 가고 바닥에서 40%씩 간다. 하루에 10%씩은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안 움직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올 하반기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하반기 시장을 보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ICD 말고 지난번에 이제 그 폴더폰 관련주, 핸드폰 부품주로 세경 하이테크도 한번 여기서 상담해 드린 적 있죠.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게 되면 아마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만 상담해 드렸을 거예요. 세경 하이테크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갖고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그분은 샀는데 왜 연락이 없나 모르겠어요. 자, 좋아 보이죠? 지금 이제 슬슬 폴더폰 관련주 핸드폰 부품주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움직여서 얘네들이 28,000원, 3만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ICD 같은 애들도 나중에서 발동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DB하이텍. 동부하이텍에서 이름이 바뀐 건데 DB하이텍. 동부하이텍으로 이름이 있었을 때에서 저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2019년도 1월달, 2018년도 12월달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여전히 강하게 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수 가격은 62,200원. 제가 드렸던 자리는 10,000원대 초반대, 12,000원, 13,000원, 일단 18,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8,000원, 18,000원, 15,000원 이 자리에 드렸던 종목이라 솔직히 여기에서는 그냥 저는 수익 나면 바로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올라왔고 바닥에서도 뭐 몇십 프로 올라왔죠.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단기적으로는 뭐 바닥에서 벌써 여기 저점 기준으로는 30%, 저기 만원대에서는 500% 올라왔어요. 500%.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냥 사고 팔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저점 라인이 지금 아직은 58,000원이 살아 있으니까 다시 반등 나오면 수익에서 잘 팔고 나오시고 다른 시스템 반도체, 다른 반도체 장비 바닥에 있는 것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 가격은 1,150원에 비중은 10%. 뭐 매매로 들어가신 거죠? 떠 있으니까, 그렇죠? 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보나마나 매매로 들어간 거지 장기 투자로 들어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9,400원 깨지면 손절. 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튀어 오르게 되면 11,000원대에서 쬐끔 팔고 11,450원을 돌파하면 냅두고 돌파 안 하면 거기서 많이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9,400원 깨지면은 그 라인에서는 손절을 잘 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코. 최근에 최강주들이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337,000원에 비중이 없네요. 자, 비중은 없으신데 제가 이거 작년에서 이거 20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좀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데 뭐 조정 안 받고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겠죠. 한 40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라인이 깨지면 안 되고 334,000원 이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지수도 지금 무너지지 않으니까 다시 이번에 올라가면 40만 원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올라오면 팔아주시고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포스코도 더 간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지수가 뭐 3,500을 갔는지 뭐 4,000을 갔는지 아직은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목표치를 지금 뭐 50만 원, 60만 원을 본다 한들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만 일단 1차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위원님께서 꼼꼼하고 또 빠르게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에 또 고민되는 종목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02-3153-2611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나기술. 하나기술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 67,500원 꼴 되는데요. 네, 67,500원에 비중이 예. 어떻게 되시나요? 30%. 30%요. 예. 네, 지금 오늘 종가가 69,100원인데 혹시 어떤 네네. 부분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요게 갈지 말지 하고 그냥 왔다리 네. 갔다리 하길래, 야, 이게 하반기 때는 좋아진다 그러는데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하반기 되면은 좀 좋아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 매수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해서 나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받아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주식을 사시고 나서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어떻게 될지를 그렇단 모르시면 어떡해요? 예. 그렇죠? 아니, 요번에 또 뭐, 주식이 증시가 좀 빠지느니 뭐니 그러길래 이제 많이 올라가갖고. 그래서 그러길래 자꾸 빠지니까 뭐 조금 올라가서 빠지니까 조금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거 한번 예. 봐볼게요, 한번. 예. 자, 예. 하나기술 일단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신규주예요. 작년에 11월 25일 날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실적 추이를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내용을 네. 보니까 2차 전지 공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인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돈벌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일단 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회사들도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지인 반고체 전지의 조립, 화성 공정 라인을 또 수주도 했고 뭐 등등등 하는데 뒤에 보니까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돈 되는 사업들은 다 건드려 놨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말로만 해놓고 얘네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흑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조립 공정 장비 중에서도 패키징 장비 이런 부분들도 삼성 SDI 지금 독점도 하고 있고 회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게 되면 커서세스도 올해 매출액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내년에서도 이렇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주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좀 실려야 되고 기가 외국인들 좀 사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기가 외국인들도 지금 뭐 단타만 하고 있지 그렇게 강하게는 안 사주고 있고 거래도 지금 안 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면 천천히 상승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천천히 상승할 것 같은데 뭐 매수 단가도 그 정도면은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니까 67,500원이면 그 정도 라인이면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 한 6만 원 잡아드릴게요. 6만 원 안 깨지면 별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지지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갖고 가보세요. 그 뭐 단기 중기
해갖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게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해줘야 이게 단기로 매도가 되는데 예. 지금 흐름 자체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제 스무스하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단기로는 메리트가 없고 그냥 좀 중기 이상으로 끌고 가면서 8만 원 올라올 때까지 냅둬 보다가 거기에서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고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10만 원까지 가져가도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사줘서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저기 무상증자 그거 100%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무상증자 이게 100%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상증자 여기 이슈가 예. 2021년 4월 13일 날에 있었네 한번. 예. 네. 그래도 거기 한 8만 한 4천 원 꼴 되는 것 같더라고. 평균을 이렇게 보니까요. 8만 4천 원 꼴로? 예. 그래 일단 8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네, 8만 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근데 뭐 이게 빨리 급등하면서 움직일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그리고 뭐 실적도 좋고 뭐 수급에 대해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얘가 뭐 급락하면서 떨어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안전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종목이고. 네, 안전하게 그래서 그냥 갖고 가면서 8만 원 올라오면 한번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고요. 또 다시 예.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그때 다시 네. 제가 보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기술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만 원 지지선을 잡고 8만 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꼭 큰 수익 보시고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이 많아서요. 스피드 상담을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정수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가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온 것들 빨리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문자 종목이네요. 자 KH바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자 얘도 폴더블폰 관련주 쪽이에요. 이미 아침에서 한번 폐업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수익 달성은 됐죠. 달성은 됐지만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폴더블폰 시장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라서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게 수렴형이거든요. 이 힘점이 모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25,000원, 27,000원, 3만 원, 많이 가면 35,000원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이분은 21,000, 21,000. 네, 잠시만, 물좀 위원님께서 마시고. 네. 지금 스피디하게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주시다 보니까 잠깐 또 목이 마를 정도로 또 열심히 상담에 임해주셨습니다. 잠깐 목 정돈을 하시고 바로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종목 상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문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153-2611 또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자, 좀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돌아왔는데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성대결절이 있어서 그래요. 매일같이 예전에 한 8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제가 그래도 속도 조절을 했지만 기존에 이제 초창기 때 목 관리를 못해서 하루 종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대결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KH바텍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져가시고 1차 목표치 25,000원, 2차 목표치 27,000원, 3차 목표치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대마초 관련 쪽이거든요. 그때 이슈가 확 올라오고 나서 쭉 빠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에요. 이분 매수 가격은 3,660원의 비중은 20% 주신데 아마 싸다고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나서 돌려야 돼요. 이 돌릴 때 들어가야 되는데 돌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뚫어오면서 차라리 4,000원을 돌파했을 때
비싸게 들어갔을 때는 차라리 먹기가 편한데 이걸 자꾸 싸게 살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예측 매수였던 거죠. 바닥을 못 치고 여전히 바닥을 못 치고 어디까지 빠질지 이건 모릅니다. 지금 저점이 또 깨졌기 때문에 3,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2,500원 떨어질 수도 있고 2,000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위험성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종목이라 이거는 조금만 더 반등 나와서 차라리 수익으로 바뀌거나 매수가 근처로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등 주면 일단은 빠져나오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덱스 인버스를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이거 코드 번호가 뭐죠? 일단은 제가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봐드리진 않아요. 차라리 이제 지수를 설명해드리면 설명해드리지. 일단 요거는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덱스 인버스는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코 14,800원의 비중 10%. 요거는 갖고 있으면 15,000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점 지지되고 있고 지금 뭐 수급이 잠깐 꼬이기는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뭐 반도체 섹터들이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다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잡히니까 전저점이 일단은 지지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13,000원이 지지되면 놀라지 마시고요. 어차피 거래량도 없어서 깨거나 밑으로 내려갈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래 이 모습이 이제 세경 하이테크도 저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원래. 요쯤이었나? 여기에서 뭐 비슷했어요.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다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오듯이 얘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미코도 갖고 있으면 15,000원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92,650원의 비중은 10%. 저점이 여기 91,000원 잘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을걸요? 아직은 조금 더 옆으로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2주 정도는 옆으로 행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10만 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10만 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거나 거기서 불안하면 거기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성 질문 주셨는데 12,700원의 비중은 60%. 가격이 좀 비싸죠, 그렇죠? 거기서 60%나? 제가 이거 주유소 방송에서도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작년에서도 올해에서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제일 비싸게 산 사람 기준으로 1,900원이고요. 싸게 산 사람들, 올해 싸게 산 사람들 9,800원에 샀던 종목입니다. 수익을 뭐 40%, 30%, 40% 방송 보고 산 사람들도 비싸게 산 사람들 한 30% 수익 났을 거고 바닥에서 실전 매매 정수 보고 그때 3월 달에 싸게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48% 정도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 팔았을 텐데 내가 팔라 그랬거든요.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수익으로는 돌릴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좀 더 빠질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짝만 더 들어주게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더 빠질 때 그때에서 더 추가 매수를 차라리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14,000원 다시 넘어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목이 터져라, 이 목이 메이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스피디하게 달려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도 오늘은 좀 기침이 나더라고요. 이게 밖은 폭염인데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계속 좀 틀다 보니까 이게 냉방병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봤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제와 비슷해요. 어제처럼 지수가 뭐 이렇게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 3,200만 지지가 되면 뭐 폭락이라든지 급락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손절 고민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흔들면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흔들 거였으면 여러분들이 샀으면 수익이 났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흔들면 다시 사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체력이 굉장히 강해요. 웬만큼 중국 시장이 박살이 나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옛날에서는 벌써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최근에 흔들려도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소폭의 반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3,290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돌파를 해줘야 8월 달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의 흐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급락의 흐름은 없다. 오히려 흔들면은 싸게 사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 전략 드렸습니다. 네, 3,290선을 돌파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흔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성공하시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과 소중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